안녕하세요. 제로숙식팀 제로마켓 리필 스테이션 신규 개설 입지 선정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혹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 그 배경이 된 탄소 중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을 저희는 탄소 중립이라 부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온실가스 농도는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순환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 탄소 중립 실현, 녹색금융 등을 목표로 2050 탄소 중립 계획 등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포장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로서울 체험관으로 제로카페의 1일 친환경 성과는 다음과 같은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환경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옆에 인식 조사를 보시면 환경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70%를 넘지만 응답자의 50% 이상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수칙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제로마켓 리필 스테이션이란 제품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무게를 재서 살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에 총 50여 곳이 위치해 있으며 행정동 10개당 1개꼴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로마켓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고객층과 운영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인터뷰를 대상으로 저희는 환경, 유동인구, 1인 가구, 상권에 대해 분석을 고려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로드맵입니다. 모든 변수를 전처리한 후 클러스터링을 통해 3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였고 AHP 분석을 통해 최종 5개의 행정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을 하고 적절한 군집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 목록입니다. 오른쪽의 표는 25개의 자치구와 6개의 변수에 대해 나타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사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인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6개 변수 간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를 진행한 뒤 3가지의 스케일러와 5가지의 군집 방법에 대해 총 15번의 클러스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중 80%는 강남, 강서, 송파가 우세한 클러스터로 군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방법은 타당성 검증이 어려워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K민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루엣 개수와 엘보우 차트를 이용해 군집 개수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K민즈 방법을 통해서 스케일러를 총 3가지 방법을 활용해 실루엣 개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인 2개를 선택했습니다. 본 K민즈의 결과도 위에서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와 같이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가 우세한 클러스터로 군집화되었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잘은 보이지 않지만 주황색 점 3개가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입니다. 모든 변수에 대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적 클러스터로 선정하기에 알맞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동한 3개의 자치구이며 행정동 후보군 69곳입니다. 이 행정동 후보군의 특징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권이 활발해 있으나 제로마켓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다음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환경 변수를 의미하는 에코수요 등급을 저희가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에코수요 등급은 해당 행정동이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들어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환경적인 움직임을 확인했고 5개의 변수를 선정해 에코수요 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 따릉이 대여소와 녹지대, 옥상 녹화와 에코스쿨의 위치 정보를 카카오 API 크롤링을 통해 행정동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동별로 개수를 구해서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고 그 다음 서울시 행정동별 친환경 자동차 현황에서 전체 자동차 수 대비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을 구해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 이후 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0년 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하여 일부 행정동을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왼쪽 위에 위치한 데이터 프레임은 본 과정을 통해 나온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오른쪽에 박스 플롯을 확인해 보면 변수별로 범위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탯라인 방법을 통해서 값의 범위를 조정하고 등급을 산출해 환경 변수를 뜻하는 오른쪽에 썸랭크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이번에 1인 가구는 행정동마다 전체 인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비율로 계산했고 3번의 CC 밸류인 상권은 각 상권 변화 지표값이 가지는 고유값과 분기마다의 가중치를 곱하여 CC 밸류라는 상권 값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유동인구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 합차수를 합해 계산했습니다. AHP 기법은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해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선정한 4가지의 요인을 2가지 요인씩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만들어 제로마켓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5가지 등급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대답을 평균치로 나누어 쌍대 비교 행렬을 생성했고 각 열의 합이 1이 되도록 4개의 열을 표준화했습니다. 그 이후 각 행의 평균을 통해 요인의 상대 비중을 계산했습니다. 본 과정은 응답에 있어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는 비율인데 CR 값이 일관성 비율로 0.015가 나왔으므로 상대 비교를 한 본 과정은 합리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3개의 자치구에서 제로마켓이 존재하는 4개의 동을 제외하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를 해준 후 행정동끼리의 차이값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 따라 요인에 따른 행정동 간의 쌍대 비교 행렬을 구하고 마지막에 요인에 따른 상대 비중 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요인 간 상대 비중과 행정동 간 상대 비중 값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역삼 1동, 화곡 1동, 방위 2동과 잠실 4동, 노년 1동이 그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환경과 1인 가구, 유동인구에 대해 각 자치구의 평균값보다 저희가 선정한 최종적인 행정동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저희가 선정해온 과정이 타당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동별 환경 관련 환경 지표 데이터의 부족은 아쉬움으로 다가왔고 데이터의 시점은 불일치했지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제로마켓을 설치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환경을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정부가 이를 갖춰줄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마련을 해준다면 우리 사회는 탄소 중립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와 툴이며 참고한 문헌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매일 심각해져가는 환경과 쏟아져 나오는 환경 개선에 대한 방법들,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집에 가는 길에 제로마켓에 한번 들려서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